지금부터 2022년 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와 표창 수여,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부서별 설날 대책 보고 및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을 국기에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공무원 및 모분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건사무관 최윤경.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 문재인. 부상은 메달과 손목시계입니다.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김지연. 기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부상은 메달과 3년간 매월 5만 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입니다.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김홍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건주사 안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수장자분들께서는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부서 및 동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와 동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상장 최우수 복지정책과. 위 부서는 2021년 부서 및 동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구정 혁신 추진에 기여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상장 우수 아동청년과. 내용은 같으며 부상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상장
우수, 홍보 디지털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 마을자치과, 내용은 같으며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상장, 장려, 청소행정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 독산일동주민센터,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장려, 독산 3동 주민센터,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표창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이 코로나19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1월 22일 18시 기준 우리 구 1월 한 달간 79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치료 중인 주민이 593명이고 완치자가 181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누계 확진자 수는 25만 758명이며 이 중 금천구 누계 확진자 수는 6,403명으로 확진 비율은 2.5%입니다. 우리 구 확진자 월별 발생 현황으로 2022년 1월 확진자 수는 1월 22일 현재 전월 대비 868명 감소한 793명이 발생하여 지난 12월 중순 이후 강화된 거리 두기와 3차 백신 접종 증가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이쪽입니다. 확진자 분석 현황을 보면 주간 확진자는 12월 셋째 주부터 감소하다가 다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1월 셋째 주부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간 확진자 209명 중 내국인 확진자 수는 191명, 외국인 확진자 수는 18명으로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8.6%입니다. 동별 분포는 독산 1동, 시흥 1동, 독산 3동 순으로 나누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 구 자가격리자 월별 발생 현황으로 1월 자가격리자 수는 1,322명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 인원은 1월 한 달간 54,976건 검사하였고 1일 평균 1,773건을 검사하여 1월 한 달간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1.44%로 지난달 확진자 비율 1.96%와 비교하여 0.5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택치료 추진 현황은 재택치료자가 149명, 공동격리자가 64명이며 현재 병상 대기자는 없습니다. 재택치료자 연령별 현황으로 6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 30대, 다음은 12세 미만 순으로 많으며 재택치료자 2,584명, 공동격리자 1,087명, 총 3,671명에게 사전 안내와 키트 전달 및 최초 건강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금천구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은 현재 57명이 57실을 사용하고 있고
잔여 병상이 38실로 병상 가동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생취소 및 병원 이송 인원은 194명입니다.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은 1월 22일 현재까지 불시 점검 결과 이탈자는 지금까지 36명 발생하여 26명 고발 조치하였고 10명 계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은 이탈자가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입니다. 해외 입국자 검사 결과 입국자 전체 1151명 검사하여 이 중 34명이 양성 판정되어 해외 입국자 양성률 0.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서울예술인 생활안전자금 지원 재난지원금 3차는 오늘부터 2주간 3차 지원금을 시작합니다. 1인당 현금 100만 원 지원합니다.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 이용 지원은 금주 이용 실적은 없으며 지금까지 누계 11건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금천구 힘내소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2차 연장 사업은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주 6건 신청 접수하여 누계 17건으로 지급액은 8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손실 보상 업무는 보상금 지급 내역이 지금까지 1298건에 5억 82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은 지금까지 총 접수 건수가 1216건이고 대출 실적은 28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금주 현안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주요 내용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서울특별 방역대책 주요 내용으로 전 직원은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친지, 지인 등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설 연휴 후 출근 전에 모든 공무원은 코로나19 임상 증상 유무를 스스로 점검하여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부서장에게 보고 후 재택근무와 연가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출근하도록 하고 만약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이 의심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 선제적 진단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우리 그 모든 직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지나고 출근 시 반드시 방역대책 주요 내용을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35쪽부터 보건소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회차별 접종 현황으로 21년 12월 거주자 기준으로 1월 21일 18시 기준 금천구 접종률은 1차 접종률 96.9, 2차 접종률 95.4, 3차 접종률 53%입니다. 3차 접종 세부 현황을 보면 80세 이상에서 99.8, 70대 98.2, 60대 97.3, 50대 71.9, 18세에서 49세는 32.3%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높은 3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나 18세에서 49세 3차 접종률이 아직까지 저조해서 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아청소년 12세에서 17세 접종 현황으로 금천구 소아청소년 1차 접종률은 77.7, 2차 접종률은 72.5입니다. 36쪽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접종 현황으로는 1차 접종률 85.1, 2차 접종률 83.7, 3차 접종률은 43.3으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접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내 3차 미접종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동료 문자 안내 그리고 콜센터 기반 1:1 유선 안내와 사전 예약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 예방접종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노바백스 접종 위탁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1차, 2차 미접종자이고 기체결 74개소 의료기관 중 노바백스 접종 참여 희망 기관 수요조사 한 결과 63개소에서 신청하였고 접종은 2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대상이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대상이 기존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금기 연기 통보받은 경우,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면역 결핍, 면역 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였던 것이 추가되어서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이상 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예외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21일 18시 기준 발급 건수는 총 81건입니다. 38쪽 코로나19 대응요원 등 구청 직원 3차 접종이 현재 보건소 2층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분들은 사전 예약 후 보건소에서 3차 접종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22년도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현황은 7명이 예약을 해서 3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세에서 59세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1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설날 종합대책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소감 부서장님들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사과장이 2022년도 설날 종합대책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각종 사고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종합대책을 수립,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7일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총 7개 분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전, 교통, 국민 불편 해소, 물가 안정, 나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택치료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설 연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특별성금 및 위문금 지원을 하고 지역복지관과 함께 나눔 행사 등 설 연휴 나눔 확산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상황실과 단속반을 운영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대책반도 운영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 한파 대책반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 상황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비행이나 복무기강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쪽입니다. 종합상황실 및 11개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 기간 각종 민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설날 나눔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34,927가구 45,818명의 저소득 주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형 다함께 찬찬찬 밑반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600명에게 기존 월 정기 지원 4만 원에 설날 특식 반찬비 2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동네방네 행복카드 지원 대상인 결식아동 1,700명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한부모 가족 및 보호시설 대상자에게는 5쪽 표와 같이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200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씩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성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6쪽 취약계층 방문 및 모니터링입니다. 가정폭력 없는 명절을 만들기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97가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안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에서는 통통희망나래단 57명이 관리 대상 666가구에 대하여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복지 플래너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돌봄 활동입니다. 관내 지역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명절 특식 및 선물을 각 가정에 제공하여 훈훈한 설날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나눔 활동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눔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 및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입니다. 설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장소는 지역경제과이며 운영인력은 생활유통팀 직원 4명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은 물가 동향 점검 및 부당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신고 접수,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지시 및 물가 지속 관리입니다. 합동지도 단속반은 2개조 4명으로 농축수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 분야로 이원화하여 편성하였으며 점검 기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개인 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농축수산물 16종에 대한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상거래 물란 행위이며 1일 1개소씩 시흥, 독산 지역을 교차 점검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1차 현장 시정 조치, 2차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이벤트 지원입니다. 주관은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민 참여 이벤트 및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및 시장 매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6개소로 추진 기간은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각 시장별로 구매 고객 대상 민속놀이를 통한 경품 증정, 온누리 상품권 증정, 선물 세트 증정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연이은 설 명절로 기성길 교통 수요는 분산 전망되나 설 이후는 연휴가 일일로 짧아 기경시에는 기성길보다는 다소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인 차량 선호도가 높아 올해 설 연휴 기간에도 대중교통 수요가 전년과 유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은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 막차 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노선 증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지 않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교통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대책반은 구청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대체하지만 교통행정과 비상근무자 및 서울시 교통상황실과 긴밀하게 연락망을 유지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인 26일부터 관내버스 6개 업체, 법인택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비치 등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부 손잡이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지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설 연휴 기간 중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전중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 전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하여 연휴 기간 중 단속 계획을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며 설 연휴 중에는 주야간 단속조를 편성하여 인원이 많은 구간과 교통 흐림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설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5일간 관내 공영주차장, 학교 및 민간 부설 주차장 등 34개소 1,827면을 개방하여 우리구 귀성객 및 방문객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 예정이며 금천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연휴 기간 중 개방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 및 계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구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설 전주인 1월 24일 월요일부터 1월 27일 목요일까지 나흘간 4개조 16명이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용 차량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 주변인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인 홈플러스, 빅마켓, 마리오 아울렛 주변, 그리고 교통 혼잡 지역인 시흥 사거리, 독산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택시 승차 거부, 장기 정차 여객 유치, 마스크 미착용 등을 단속하여 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 안전도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사고가 예측되거나 발생할 경우 안전도시과와 당직자가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하여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파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평상시 한파 정보 전달 체계와 상황 전파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구축하고 특보 발령 시에는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 피해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와 연계하여 안전관리에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공공시설물 101개소, 민간시설 175개소, 총 276개소에 대하여 관련된 9개 부서가 시설물 관리 주체별 자체 점검반 운영, 민간시설 소유자 자율점검, 필요시 전문가와 소방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취약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재난 취약시설은 구조물 균열 및 옹벽 주변 세굴과 침하 여부, 대형 공사장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공동주택과 위험 건축물은 구조적 결함 유무 및 소방시설 관리 실태, 공원시설은 전기시설 음수대 동파 예방, 공연장은 건축, 가스, 전기, 소방 등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등을 통해 조치하며 관계 법령 미준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설날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설날 종합대책 중 제설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우선 전년도와 대비하여 새로워진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화로 도로 열선 설치로 시흥이동 주민센터에서 벽산 5단지 아파트까지 총 1335m를 1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월 7일 설치 완료하였고 구청장님과 지역 주민 50여 명을 모시고 시연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설시 상습 정체 구간인 수출의 다리 고가 480m 구간에 12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1월 20일 설치하여 초동 제설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차량 신규 구매로 제설제 살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제설 2단계 이상 발령 시 신속한 제설제 공급을 위하여 임시 제설 전진 기지를 시흥 IC와 시흥대교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설제를 지원하여 함께하는 제설 문화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날 연휴 기간 중 제설 대응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설날 연휴 기간 전날인 1월 28일 금요일부터 연휴 다음 날 2월 3일 목요일까지 7일간입니다. 연휴 기간 기상 전망은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낮겠고 기온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측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제설 용역업체와 도로가 전직원은 제설 예보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제설 대책 상황실을 운영 유지하여 제설 기간 동안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향이나 장거리 여행 직원들의 비상근무 발생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 지정 등 비상 체계도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제설 장비 정비 및 자재 사전 점검으로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설 장비와 자재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제설 차량 등을 정비하였고 제설제 보관해 진 제설함에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보충하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근무 기준은 비상시 근무 요령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도로가에서는 비상사항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요원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설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청소대행업체의 휴무 및 수도권 메리트 단축 운영에 따라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2월 2일 저녁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합니다. 작업 인력은 환경공무관 99명,
청소대행업체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연휴 기간 중 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반 및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과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연휴 전 설날 맞이 대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강화 방안입니다. 1월 17일부터 28일까지의 홍보기간 중 관내 주요 지점 24개소에 생활쓰레기 미수거 관련 현수막 개첨을 완료하였으며 전단지 3만 매를 대행업체는 상가지역, 통반장은 일반 주택의 우편함과 현관문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청소 대행업체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생활 폐기물이 적시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거할 예정이며 연휴 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는 1월 30일 하루만 반입이 가능함에 따라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암롤 박스 및 적환장 적치 폐기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설날 맞이 특별 대청소는 코로나19 전파 상황에 맞춰 각 동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중에 청소행정과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청소 상황실을 운영하여 청소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를 하겠으며 환경공무관 135명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6개소 등에 대한 청소와 기동조를 운영하여 민원에 대처하고 대행업체 휴무 기간인 2월 1일 야간에는 총 9개 조에 청소 대행업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주요 도로와 시장, 상점가에 적치된 폐기물을 수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 보건대책에 대해 보건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유지입니다. 먼저 설 연휴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주 야간 2교대로 운영하게 되며 일일 기준 34명, 연인원 17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운영,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등 24시간 상담 안내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방역 대응 감염병 관리반 운영입니다. 일일 기준 13명이 근무하게 되며 주간 9명, 야간 4명입니다. 업무 내용은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배정, 해외 입국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일일 기준 1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방역 소독반을 2개조 4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가격리자 관리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접촉자 해외 입국자 등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이행 여부 불시 점검 안전도시과에서 자가격리 해제자 쓰레기 수거 청소 행정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더불어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 실시를 하게 됩니다. 3개조 9명으로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 10일간 상가 밀집 지역 전통시장 등을 소독하게 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확산 대비 설 연휴 단계별 인력 투입 방안입니다. 확진자 수 발생 정도에 따른 필요 인력입니다. 먼저 기본으로 하는 30명까지는 지금 현재 보고드린 34명으로 진행을 되며 31명에서 50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 하는 부분에서 10명이 추가되어 21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51명에서 70명까지 발생되면은 동선 파악, 병상 배정, 자가격리, 콜센터 1명을 추가 배정하고 역학조사 10명이 투입되어 총 5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100명까지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 플러스 10명을 추가하여 68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동선 파악, 병상 배정, 자가격리, 콜센터 1명을 또 추가하고 역학조사는
10명을 추가하여 8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 인력들은 재대본 인력에 보건소 주말 지원 인력, 그리고 역학조사는 기간제 인원이 명절에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각 직원들을 차출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군은 지금 현재는 30명에서 4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조사 방식이나 대응 방안이 변경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6일부터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부터 시범 적용하여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역학조사 부분에서 자가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를 적용하고 되는데 확진자 본인이 인적사항을 앱에 입력해서 조사 내용을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역학조사하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인력 투입을 상황 변화에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 5일간이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의료 인력 4명, 기간제 5명, 직원 1명으로 10명이 근무하게 되고 필승 임시선별검사소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의료 인력 4명, 군인 1명, 기간제 8명, 직원 2명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독산보건분소 임시선별검사소는 미운영하게 됩니다. 단 29일 토요일은 기존대로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오미크론 우세 지역으로 이게 확대되면은 검사 방식이 일부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자가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하는 방식에 변화되는 방식을 적용해서 그 변화된 방식에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변화에 대응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진료 대책에 대해서 의학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장소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게 되고 24시간 유지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에 직원이 2명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야간 18시에서 이 길 9시에는 구청 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에게 인계하고 비상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운영 현황 점검, 문 여는 병 의원 및 약국 안내, 운영 상황 서울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및 문 여는 병원, 의원 및 약국 현황입니다. 총 254개소가 문을 열게 되며 응급의료기관은 1개소 희명병원입니다. 희명병원에서는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및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하게 되고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83개소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은 166개소가 운영하게 됩니다. 문 여는 병원, 약국 지정 운영에 금천구 의사회, 약사회와 협조하여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진료 체계에 대한 안내 홍보입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구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구정 홍보 매체로 활용하고 동주민센터에 관련 자료 안내문 비치 및 진료시간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국민 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구 종합상황실과 재난대책본부 24시간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 병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자산콜센터, 보건복지 콜센터 등의 운영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를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코로나19 치료시설 유지 및 재택치료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휴기간 생활치료센터 특별관리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위해 2021년 8월에 재개소한 생활치료센터는 95개 병실을 운영 중이며 운영 총괄반 등 상계반 36명의 합동지원단이 상교대 24시간 근무 중입니다. 설 연휴 5일간 특별 운영 대책으로는 각종 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팀장이 관내 비상 대기를 실시하고 재대본 및 희명병원 등 연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위해 떡, 디저트와 같은 격려 물품을 제공하고 화재 예방 교육 및 시설 주변 순찰 강화로 만약의 돌발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촉 설 연휴 재택치료자 관리 지원 방안입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체계가 변경되어 우리 구도 작년 11월부터 재택치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전담팀은 코로나 상황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총괄반 등 상계반 20명이 주야 교대 24시간 근무 중입니다. 설 연휴 5일간 특별관리 대책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유지 및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감사 담당관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대비 특별감찰 및 복무점검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주 금요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이며 주요 감찰 및 점검 사항으로 성명절 관련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그리고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출근, 초과직 근무, 출장 이행 실태 등 복무 위반 사항과 코로나 관련 복무 지침 준수 여부 등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 중 주요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공단, 재단 직원의 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설 명절 대비 검소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련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도시과장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하며 특정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전 사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전담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9개 항목, 의무사항 상황관리 분야는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2개 항목, 자치단체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을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 하여 도시안전국장은 중대시민재해 관리 책임자로 행정문화국장은 중대산업재해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처벌은 표와 같이 양벌 규정으로 관리 책임자와 기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리 구 대상 시설은 2022년 1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은 24개소, 우리 구에서 발주한 도급공사장 82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10개 의무사항 등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발주 도급공사는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 중대산업재해 분야 예방 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주 1월 2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대상 범위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이며 우리고 적용 대상자 현황은 구청 및 보건소 종사자 등 총 2,212명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벌 규정은 자료와 같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와 기관의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우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내에 산업재해 예방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 예산은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 및 재해 발생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 등 교육을 이번 주 1월 26일에 실시하여 전 부서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재개정하고 전 직원 대상 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사업장 순위 지도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1월 26일에 실시하는 교육의 전 부서 부서장 및 관리 감독자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부서별 근로자 근무 환경 정비 및 근로자 교육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 보건 수준 평가 및 협약 계약서의 사업장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 조건 명시 유무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및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중대재해 시민재해 관련해 가지고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고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기관 그리고 전 기업이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처벌, 이게 제목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에요. 이 법 자체가 처벌법이라는 법이라는 게 사실 드물거든요.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이제 요건을 이제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처벌이 있으면 있게 되고 이제 뭐 하는 건데, 이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우리 국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극히 드문,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처벌의 요건이 너무 강해요. 한 명만 사망을 해도 이제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건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처벌도 너무 강한 게, 보통의 이런 처벌은 이 상한을 정해놓거든요. 뭐 10년 이하, 뭐 5년 이하, 1년 이하, 이하로 정해놓은 게 처벌의 보통 이제 보통의 처벌 규정인데, 이 처벌법은 그게 아니고 1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하한을 정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징역이 가기 때문에 이거 너무 강력한 법이고, 뭐 1년 이상, 뭐 10년, 뭐 20년, 뭐 정확히 나름입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상한이 없는 처벌법이다. 그만큼 책임 부서에서 이거를 하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처벌하면은 처벌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처벌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갈수록 처벌이 없어져 가지고 사장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근데 이거는, 이 법은 그게 아니고 직접 기관장이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완전히 기존의 어떤 그런 처벌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인력, 시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력이나 시간도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처벌, 이 재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그러면은 작년에 발생한 재해의 감소가 예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사망 사고가 뭐 380건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인력이나 이런 예산이 2배로 증가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재해 건수도 우리가 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산도 무리구만 해도 벌써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가 저절로 우리가 어떤 줄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당부를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우리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도 보시면은 공중 이용 시설 24개소가 있어요. 딱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곡 공사장이 아까 82개소라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50억 이상이 3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상이 확실히 정해진 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방과 대응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대시민재해도 마찬가지고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구청 직원들이라든지 여기 지금 공무원들이라든지 비공무원들 근무하는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장소의 위험 요인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대상지가 되는 곳에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위험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직통으로 이 안전대책 책임자한테 직통으로 전화가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자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통으로 한 라인을 아주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써놓든지 이렇게 하세요. 그 장소에다가 그쪽 연락을 주십사 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개설해 주시고 그 담당자는 반드시 그 연락이 오게 되면은 관계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부서한테 연락을 하고 이 내부의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신속하게 이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과산동 지역에 보면은 그때 붕괴 사고 있었죠? 그때도 시민들이 몇 번 신고를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거를 즉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사고로 났었고, 이번에 광주에서 나온 그 아파트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뭐 주상복합인지 그 대형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전에 신고를 했답니다. 이미 징후라는 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를 받았는데도 뭐 엉뚱한 데 신고했는지는 모르겠죠. 하여튼 신고는 시민들은 많이 했다 그러는데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 징후가 나타나고 징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래서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동장들도 다 참석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도시라는 게 이게 흥망성쇠가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쇠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나면은 그 부분을 그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든지 재개발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허물고 짓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안 하고 방치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오랜 시간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남만 해도 강남이 금천구보다 늦게 개발이 됐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지금 재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공사 현장이 많고 계속 새로운 새 집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 집이 나온 지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껏 해봐야 지금 여기 롯데 이거 군부대 이사 가고 난 뒤에지 기존에 있는 주거지를 재개발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군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 세입자들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떤 뭐 불이익이 간다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허물게 되면은 그게 꼭
그분들한테 손해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더 싼 공공주택에서 안정되게 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있고 또 과거에 서울시에서 한 게 있는데 뉴타운 할 때 이 순환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구역이 있으면은 구역의 반만 일단 개발을 하고 이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새로 지어진 대로 이사를 가서 그쪽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 갑작스러운 집 부족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택 문제에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마을 주차장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주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개발을 통하지 않고는 주차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일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도로도 문제죠. 도로도 우리 뭐 동서간 도로 그것도 몇십 년간 계속 뭐 세금 투입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BC가 안 나와서. 도로도 만들기가 어렵고. 동서가 문제 불균형 때문에 저쪽은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벌어질 거고 또 기후 대응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 주택들이 한 40-50년 전에 만든 주택들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이 단열이 잘 된 최첨단 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재개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 공급,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택이 없으니까 폭등한 거 너무 단순한 논리가 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주택은 공급이 돼야 된다. 고밀도로. 그 방법밖에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하거나 이렇게 느슨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구는 점점 예를 들어서 양천구나 구로구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고 슬럼화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구의 인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지금 뭐 한 10% 같으면은 시간 지날수록 20%, 30% 끝없이 외국인들만 사는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금천구가. 우리가 만약에 재개발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작년에 우리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아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도 했죠. 작년에 우리가 10,000평 신청해가지고 시흥동 지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10,000평. 근데요, 우리 지금 10,00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양천구만 해도 11만 평방미터 신청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구가. 노원구는 19만 평방미터 신청했어요. 용산 8만, 송파도 10만. 근데 왜 우리는 3만입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소극적이고 송파는 10만씩 하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소통을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선정된 곳도 문제가 있어요. 가산도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정이 해가지고 거의 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또 나는 찬성 안 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두 패로 갈려가지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예요. 가산동도. 그리고 시흥동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곳은 또 거긴 또 확장해달라고 또 주민들이 민원이 또 있어요. 그 인접된 주민들이 또 우리 집도 거기에 포함시켜주면 안 되겠냐. 왜 그거를 그때 자세하게 설명 안 해가지고 왜 우리만 뺐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부적하여음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돼서 그냥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도 또 선정이 있습니다. 당장 이제 공공재개발도 국가에서 하는 게 또 있고요. 또 가을에 또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 재개발 또 신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우리가 그리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또 대통령 지금 후보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 300만 호 이상 수도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재개발해가지고 주택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 이 국가나 서울시나 이렇게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갔을 때 같이 편승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 떠나고 나면 없어요. 이제 또 안 됩니다. 그때 하고 싶어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장님께서도 뭐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잘 안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대응 자문센터 이런 것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과에서 뭐 외부 자문위원들 위촉해가지고 좀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 부족합니다. 지금 추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른 업무 하면서 또 이 업무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안 생겨요. 관심도 없고 직원들도 바쁜데 자기 고유 업무 있는데 이 주택 재개발 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업무가 지금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한 직원들한테 전담으로 맡기지 않으면은 이게 추진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을 추진했을 때 뉴타운 본부를 아예 만들어버리고 과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뭐 원래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주택과도 다 있고 그랬죠. 주택국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부정이나 시정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여러 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과를 아예 신설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시재생과가 과거에 했던 업무가 이제 방향 전환이 전환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도시재생은 재개발을 아예 안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재생을 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도 하나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 아예 빨리 만약에 될 수 있다면은 팀을 하나 이 재개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이것만 이 우리 금천구의 재개발 분야만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요. 실무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역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역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구는 10,000평이고 다른 데는 뭐 6만 평이고 노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 신청할 때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이 구역이 넓어야 우리가 도로도 나오고 공원도 나오고 주차장도 나오는 겁니다. 좁은 구역으로 분할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공공시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넓은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시설이 최대한 많이 확보돼서 들어갈 수 있고, 구역이 또 넓어져야 공공임대주택도 나오는 것이지, 작게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적게 개발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이 가능성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넓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도시 재개발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이사를 오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매력적인 곳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술과 교통이에요. 그럼 어디냐? 역 주변이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제출한 거는 역 주변이 아니에요. 역세권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를 지정해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구가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구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 경쟁 도시죠. 그러면은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쪽에다 분양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역하고 뭐 역세권도 아닌 2km, 3km 떨어진 데 재개발한 데다가 누가 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재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기 있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비용 예를 들어 가지고 1조 들여 가지고 2조 분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민간 업자도 들어와서 하려 그러는 거고, 또 외부에 있는 인구 유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역 지정할 때도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정 없으면은 뭐 멀리 있는 것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면밀하게 우선순위도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을 올 가을 대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반대하는 곳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찬성하는 쪽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고, 구역도 반대하는 쪽은 뭐 안 되니까 제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과연 이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구역 지정도 하나의 이 기술이에요. 지난번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도 그 독산이동 도시재생 지역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요건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 넓은 단위의 도시 이 재개발을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학교하고 공원을 빼니까 요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지역을 빼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불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선정된 도시재생 지역하고 도시재생 지역이 아닌 곳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통합으로 다 구역을 지정해버려가지고 하면은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어떤 전담 조직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 주민 의견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사전에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직원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도시 이 재개발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미 방향이 쓴 거고 서울시 차원에서 방향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고 우리만 뒤처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금천구의 장래는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같이 따라가서 우리 구도 어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장에 있는 동장 분들은 아마 주민들한테 아마 접촉이 많으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서로 뭐 의견 교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동장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장분들이 그거 뭐 해봤자 더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하길래 말 한마디만 넣어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오늘 특별히 길어지긴 했는데 동장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도 이제 시작된 지 벌써 1월이 이제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이제 시간이 빠르다라는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100대 과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이 구청에 이제 제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1으로 명명을 하고 특히 민선 7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안선선 관련 사업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안선선의 사업은 이제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2025년 말 완공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사업, 후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서 교통 신안선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이동 동선이나 삶의 동선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겠다. 교통이나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의 문제들을 잘 개발해 나가야 된다. 특히 또 교통 문제,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구무대 이전입니다. 공구무대 이전은 여러 가지 이제 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공구무대 이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좀 속도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 사안이고 또 우리 금천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종합병원과 구청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은 많지만 우리가 그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또 논의해 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관련해서는 2월 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환경영향평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음벽이나 소음 문제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관련 부서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관계부서 또 부용 측과의 긴밀한 협의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천구청 역사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중대한 연탄공장의 부지가 추가되면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잘 보고하고 홍보를 하고 또 더욱이 저희가 어떤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을 찾아가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호소하고 해서 우리 금천구 구민 또 우리 금천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1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현안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발로 뛰는 또 직접적으로 관계부서를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의 이제 기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 서비스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라는 게 작은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이 있고 또 현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감사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또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실로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공직사회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삶의 개선의 임무를 띠고 있고 또 그런 민원 서비스를 혁신하면서 서로 또 존중하고 존중받는 또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 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든 것들이 올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은 항상 그 우리 금천구의 발전 또 금천 구민의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민원 서비스 혁신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월 열린회를 마치겠습니다.